뉴욕 한인회가 현재 회장 중심의 운영 체계를 이사회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회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은퇴 플랜의 브로커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영화 귀향의 제작진이 8일 뉴욕을 방문합니다. 연준의 3월 회의로 공개 이후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7번 전철의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현재 회장 중심의 운영 체계를 이사회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회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승기 전 회장의 세금 미납 등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 한인 회장의 권한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뉴욕 한인회 이사회는 지난달 31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회칙 재정위원회를 인준했습니다. 이 뉴욕 한인회 회칙 재정위원회는 4일 첫 모임을 열고 뉴욕 한인회의 운영 체계를 현재 회장 중심에서 이사회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회칙 변경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회칙 재정위원회 자문위원이기도 한 민경원 회칙위원장은 민승기 전 회장이 저지른 일련의 사태가 이번 회칙 개정을 하게 된 이유라면서 이번 회칙에는 회장의 일방적인 권한을 줄이고 이사회 중심의 운영 체제로 바꾸기 위한 내용이 담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칙 재정위원회는 이번 회칙 개정안을 한글뿐 아니라 영문판으로도 작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민선 회장은 이번 한인회장 선거소송을 진행하면서 한글로만 작성된 한인회칙이 영어로는 각기 달리 해석되는 것을 보면서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영어로 된 한인회칙을 만들고 차후 발생할 혼선을 막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가 은퇴 플랜의 브로커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는 은퇴 플랜 브로커들에게도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의 성실 의무가 적용됩니다. 노동부는 6일 고객 은퇴 플랜을 운용하고 투자 자문하는 브로커들이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브로커에게도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직종과 마찬가지로 신의 성실 의무를 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공인 재정 상담과와 달리 브로커는 적절한 투자이기만 하면 투자 권고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에 상충 행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즉 브로커가 자신에게 뒷돈을 제공하거나 커미션이 많은 투자 상품을 권하는 데 제약이 없고 각종 숨겨진 수수료로 인해 실수익률이 떨어지더라도 브로커가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줄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새 규정이 시행되면 브로커가 고객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는 행위는 할 수 없고 모든 수수료도 고객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객의 이익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 보상을 받으려면 고객의 이익을 앞세우겠다는 것을 명시한 계약서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새 규정은 1년 후인 내년 봄부터 2018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영화 귀향의 제작진이 8일 뉴욕을 방문합니다. 할머니들은 뉴욕에서 피해를 증언하는 상영회를 열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위안부 문제를 알릴 계획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은 6일 이옥선 할머니와 강일출 할머니 그리고 귀향 제작진이 8일 뉴욕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할머니와 제작진은 9일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에 있는 홀로코스트 센터를 방문하고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는 한편 위안부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반인권 범죄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릴 계획입니다. 또 홀로코스트 센터에서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직접 그린 그림 20점과 영상 관련 자료를 약 한 달간 전시하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특별전도 열립니다. 이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11일부터 13일까지는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뉴욕대를 방문해 증언회를 열고 귀향도 상영될 예정입니다. 이후 14일에는 미국 유엔 대사와 그레이스맹 연방 하원 의원 등을 만나 면담을 나누고 16일에는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에 세워진 위안부 기림비를 방문합니다. 이후 할머니들은 17일부터 텍사스주 댈러스를 방문해 24일까지 증언 활동과 상영회를 가진 뒤 귀국합니다. 6일 연방준비제도의 3월 회의록이 공개됐습니다. 회의 참가자들 가운데 글로벌 경제 부진을 우려한 위원들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의 3월 회의로 공개 이후 6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결정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연방기금금리와 연동된 선물 거래를 보면 6월 인상 확률은 2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또 4월에 금리가 오를 확률은 5%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회의록에 따르면 여러 명의 참가자는 오는 4월에 금리를 올리는 일이 일종의 긴급한 상황이라는, 따라서 적절하지 못한 신호를 줄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연준이 4월에 금리가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시사해 시장의 예상에 확신을 더해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준 의원들은 글로벌 성장 둔화로 미국의 수출이 감소하고 투자 지출이 줄어들어 성장이 저해될 수 있고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도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신중한 태도에 투자자들의 초점이 몰리면서 달러 가치는 주요 통화 대비 하락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내년부터는 7번 전철의 배차 횟수를 늘리고 정시 운행률을 향상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시스템 보수 등을 위해서 2017년까지는 주말 제한 운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베로니크 합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회장이 5일 7번 전철의 운행 개선을 요구하는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조속한 서비스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하킴 회장은 7번 전철은 개통된 지 100여 년이 지나 노후화된 신호 시스템과 선로 케이블에 대한 보수 공사와 허리케인 샌디로 인한 터널 보수 작업으로 인해 주말 제한 운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보수 공사가 완료되는 2017년에는 7번 전철 배차 횟수를 2회가량 추가하고 정시 운행률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7번 전철은 주말마다 플러싱 메인스트리트역에서 퀸즈 보로 플라자까지만 제한 운행되고 있습니다. 각종 보수공사 이외에도 기관사가 필요 없는 전자동 무인열차 시스템인 CBTC로 전면 교체하는 작업 때문입니다. CBTC 시스템이 도입되면 열차 운행은 100% 컴퓨터로 자동 제어되고 기관사 대신 시스템 관리요원이 탑승하게 됩니다. 이번 컴퓨터 시스템이 가동되면 전철의 주행 속도, 거리, 시간 등을 정확히 제어하고 정시 운행률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야간 시간대에는 뉴욕시의 모든 놀이터의 출입문이 잠기고 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간 시간대 놀이터가 각종 불법 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관련 조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에서는 오후 9시부터 모든 공원의 출입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출입문이 없는 공원과 놀이터도 많은 만큼 실질적인 출입 자체를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 추진될 조례는 담장과 출입문이 설치된 놀이터의 경우 밤 시간대에 문을 아예 잠그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출입문이 있는 놀이터 역시 밤 시간에 출입이 통제되고 있지만 놀이터 문은 열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놀이터에는 밤 시간에 홈리스나 마약 중독자들이 들어와 마약을 하고 술을 마시는 등 각종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아스토리아, 스타인웨이 스트릿과 31번가에 있는 놀이터 션스 플레이스가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놀이터에서는 마약 복용에 이용되는 파이프나 마약을 담는 봉지들이 발견됐고 각종 술병이나 사용된 콘돔도 버려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을 접한 이 지역의 시의원 코스타 콘스탄티니데스는 야간 시간대 출입문을 잠그도록 하는 조례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원유 비축량이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비축량 감소에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브렌트유는 모두 5% 급등했습니다. 6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5월 인도분은 전날보다 1달러 86센트 올라 배럴당 37달러 75센트에 마감됐습니다. 런던 ICE 선물 시장의 6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1달러 92센트 오른 배럴당 39달러 79센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원유 비축량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오면서 투자자들은 반색했습니다. 에너지정보청은 지난주 기준 미국의 원유 비축량이 전주보다 490만 배럴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원유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정반대입니다. 로이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원유 비축량은 320만 배럴 증가해 8주 연속 최고 기록 행진을 할 것으로 예상된 바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인도 지점인 오클라호마주 쿠싱의 비축량은 늘어난 것으로 발표됐지만 투자자들은 미국 전체 비축량의 증가세가 꺾였다는 데 의미를 뒀습니다.
또 산유국들이 원유 생산량을 동결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도 이어졌습니다. 전날 쿠웨이트는 이란이 반대하더라도 주요 산유국들이 이러할 수준에서 생산량을 묶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요즘은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하기가 힘든 실정인데요. 그래도 대졸자의 실업률이 고졸자보다 절반 가까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금 격차도 2배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6일 CNN머니는 학력이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고졸자와 대졸자의 실업률, 취업률, 주간 임금 등을 비교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대졸자의 경우 실업률은 2.5%인 반면 고졸자는 2배가 넘는 5.6%로 나타났습니다. 인종별로 분류한 자료를 보면 백인 대졸자 실업률은 2.2%, 고졸자는 4.4%, 흑인 대졸자는 3.8%, 고졸자는 9.8%, 히스패닉 대졸자는 3.4%, 고졸자는 5.9%, 아시안 대졸자는 2.4%, 고졸자는 4.9% 등으로 모두 대졸자와 고졸자 간의 실업률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학력은 임금 수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졸의 평균 주급은 $1,227, 고졸은 $678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인종별로는 아시안 대졸자가 $1,349로 가장 높았고 이어 백인이 $1,255, 히스패닉 $1,042, 흑인 $1,01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고졸 취업자 중에서는 백인이 $736로 가장 높은 주급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LA를 방문하고 위기에 처한 글로벌 이슈들에 대해 연설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삶은 뒷전으로 한 채 핵무기 개발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북한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강당에 올라서자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지난 2011년 이후 6년 만에 LA를 방문한 반 총장은 기후변화 문제에 지지 의사를 밝혀온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에게 감사하다는 말로 연설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California is a hub of global action, from commerce to culture to climate change. LA 세계 문제연구소 초청으로 이뤄진 반 총장의 연설은 위기에 처한 세계와 유엔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약 40분간 이어졌습니다. 이슬람 무장단체의 무자비한 테러와 기후변화, 지카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북한 주민을 위해서라도 결단코 막아야 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Nuclear powers are spending vast sums of money to modernize their arsenals, leaving other pressing needs like schools, healthcare, infrastructure underfunded. 또한 올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반 총장은 지난 10년 동안 느껴온 사무총장으로서의 부담감을 희생양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청중 앞에 조심스럽게 드러냈습니다. All these big powers are not happy. All the things are dumped on the Secretary General. Then that's the way I sometimes become scapegoat while I've been working very hard. 특히 반 총장은 연설 말미에 미국과 중국은 물론 세계 정상들이 모여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파리 협약에 대해 언급하며 자신의 임기 중 가장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지난해 4월 23일 캘리포니아주 상원 29지구에 출사표를 던진 강석희 전 얼바인 시장이 오는 6월 7일 예비 선거를 앞두고 막바지 선거 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사회의 투표 참여가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조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5년 4월 23일 캘리포니아주 상원 29지구에 당당히 도전장을 낸 강석희 전 얼바인 시장. 오랜 선거운동을 통해 많은 사람과 단체들로부터 지지를 얻어내며 표밭 다지기에 힘써온 강 전 시장은 지난 3월 초 정식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오는 6월 7일 치러지는 예비 선거 승리를 위해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필드 프로그램으로 가가오 방문
또 계속적인 fundraising, 또 다니면서 이제 많은 분들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그런 쪽으로 지금 이제 완전히 이제는 뭐 휴먼 그런 그 선거 체제로 갔고요.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롤렌 하이츠, 다이아몬드바, 월럿 등을 포함해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샌 버나디노 카운티 등 17개 도시를 아우르는 지역구에서 선거 유세 또한 쉽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밥 허프 현직 상원의원의 공석으로 무주공산이 된 상원 29지구는 현재 민주당 후보 2명과 공화당 후보 1명이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5월 23일 유권자 등록 마감까지 한인 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번 선거에 우리 한인 사회 또 한인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강석희를 꼭 그 본선거로 보내는데 아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것이 가장 바라는 제 바람입니다. 예비선거 통과와 그 모멘텀을 받아 상원의원에 당선된다면 강전 시장은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함께 주 정부 고위직에 한인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합니다. 소영업자를 위한 좋은 그런 그 정책을 제가 입안해서 많은 그 레귤레이션을 풀고 좀 더 쉽게 장사할 수 있는 그런 그 법안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강석희 전 시장은 2010년 지역구 조정으로 인해 오렌지 카운티 지역구의 비율이 72%로 더 높아져 선거에 좀 더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예비 선거의 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본 선거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한인 사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TVK 뉴스 조한규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정신질환자에게 족쇄를 채우고 좁은 공간에 가두는 파숭이라는 관습이 있습니다. 정부가 오래전에 금지시켰지만 의료진과 시설 부족으로 여전히 19,000여 명이 끔찍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 대대는 집 근처 오두막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39일을 갇혀 지냈습니다. Dia kan munculin kerbau, ada kain-kain dia diambil, dipakai mangga dibuangin. Nah makanya kan saya yang malu kan. 이크람 역시 정신 발작이 일어난 후 수년째 오두막에 갇혀 삽니다. 정신병원에 갈 형편이 못 되자 가족들이 가둬버린 겁니다. He injured the head of the village with a machete. His friend and I were also wounded. I'm worried if we will let him out again.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재활센터의 상황도 마찬가지. 환자들은 손목과 발목에 족쇄가 채워진 채 쇠창살 안에 갇혀 있습니다. They are eating, sleeping, defecating, urinating in that same space for a period of years.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처럼 이상 행동을 하거나 정신병 증세를 보이는 이들을 가둬놓는 파숭이라는 관습이 있습니다. 1977년 파숭이 금지됐지만 국제인권감시기구인 휴먼 라이트 워치는 최근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19,000명의 환자가 족쇄에 채워진 채 불법 감금돼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Because of the lack of information about even what mental health conditions are, they have often superstitious beliefs that's caused because of a curse or someone is possessed by evil spirits. 족쇄에서 풀려난다고 해도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고 정신병자라는 낙인이 찍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국제적 비난이 빗발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7년까지 파숭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We don't want any more cycling, but we are working to find a way local communities can deal with mentally ill patients who are living too far from mental health clinics. 하지만 인구 2억 5천만 명의 정신과 의사는 800명에 불과하고 정신병원도 48곳밖에 없는 실정. 부족한 인력과 예산 때문에 파숭이 쉽게 사라지긴 어려울 거란 전망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앞으로는 뉴욕주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조사합니다. 테런스 머피 뉴욕주 상원의원과 페릭스 오리츠 뉴욕주 하원의원은 5일 교통사고 발생 전 운전자가 휴대폰을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지난 2011년 어린 에반을 사망케 한 사고에서 비롯됐는데 운전 중 문자를 보내는지를 검사하는 텍스터라이저 기술이 적용됩니다. 한인 여성 박모 씨가 10대 조기 유학 한인 남매에 대한 노동 착취 및 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뉴욕주 대배심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뉴욕주 퀸즈 형사법원은 6일 박 씨에 대한 공판을 열고 다음 달 23일 열리는 대배심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변이 없는 한 대배심에서 기소 결정이 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변호인 측은 박 씨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퀸즈 베이사이드에 처음으로 한인 소유의 호텔이 들어섭니다. 한인 부동산 투자업체 215 노던 LLC사 백옥현 대표는 6일 퀸즈 노던 블라바드 215 플레이스 선상의 앵커인 호텔을 매입가 $1,600만 달러로 인수하고 클로징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백 대표는 조만간 호텔 확장 공사를 시작해 객실 110개 규모의 대형 호텔로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이 2016년도 전통문화용품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재단은 전통문화 보급과 모국문화 유지를 위해 북, 찡, 꽹가리 등 사물놀이 악기와 전통의상, 민속놀이 용품 등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재단은 뉴욕 일원의 각 한인회, 문화예술단체, 한국학교 등을 대상으로 오늘 15일까지 전통문화용품 지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고 하루 종일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1도, 섭씨 6도, 밤 최저 기온은 34도, 섭씨 1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기온이 떨어져 추운 가운데 곳에 따라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춥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